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한국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는 세계 중심 국가로 설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생활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주 친구들에게 한국이 다음 세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제 미국이 그 세계 최고 자리를 물러갈 때 우리 한국이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호주 친구들에게,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을 굉장히 같은 동양이라서 존경하고 대통령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뭔가 속이고 있구나. 저분이 뭔가 거짓을 하고 있구나. 그때 김대중 씨가 공산당, 북한이 그때 곧 넘어지고 곧 망할 처지에 놓였는데 김대중 씨가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도와주고 김대중이를 도와주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중국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도 김대중 씨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햇빛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사회 햇빛을 띄우는데 그 햇빛이 대통령입니다. 붉은 햇빛 좌파의 대통령을 띄워서 한국 사회 붉은 햇빛 좌파의 세력들을 양성하고 좌파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햇빛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햇빛 정책을 말할 때 저는 아, 저 사람이 거짓을 가지고 나오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구나. 국민들을 속이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말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두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미로서 독재 정권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북한 김정은, 김일성 그 체제를 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양궁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우리 남한에는 그 북한이 밑에 있어서 그 청와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로 제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다 앞에 두 사람과 아주 격이 다르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게 되겠구나. 제가 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록 나 박근혜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문재인 되는 것보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지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조용히 바라볼 때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햇빛 정책입니다. 햇빛 정책이란 그 영이 한국 사회를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금 왜곡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세력들이 놓은 빛에 한국 사람들이 그 기준을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악의 세력들이 놓은 빛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2008년도에 비둘기에 대해서 위해의 동물로 지정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비둘기는 위해의 동물이 아닌데 저들이 이 사회를 왜곡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위해의 동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위해의 동물로 지적하면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고 잘못된 판단해도 위해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비둘기는 기준입니다. 비둘기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여자들은 많이 비둘기를 보고 무섭고 더럽고 병이 많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보면 그렇게 왜곡된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위의 동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둘기가 위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위의 동물이 아닙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왜곡시키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비둘기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을 흐려놓고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햇빛 정책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좌파 정부를 세워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좌파에 대해서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소를 북한 땅으로 북쪽 산발선으로 끌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끌고 넘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왜? 속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미 이 나라를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와 여자들은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란 소를 판문점 산발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정주영 회장이 소를 북한 땅에 보내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소를 좌파들이 끌고 올라가는데 산발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발선 넘어갈 때 대한민국 소는 저들의 쾌락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쯤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저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가 버티고 안 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소가 버티니까 끌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소를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를 넘어뜨려서 대한민국을 북한 땅으로 끌고 가는데 넘어지니까 끌려가더라고요.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이라는 소를 북한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악한 세력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기독교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공산주의 세력, 세계 좌파의 세력들은 악의 세력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은 가톨릭에서 예수의 그리고
무슬람,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이 셋이 합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지금 오래전부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들이 첫째 김대중을 통해서 대한민국 좌파들을 이미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정권의 세력들이, 좌파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좌파 사회운동가들,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 그리고 또한 법률 안에서 좌파 활동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중국 공산당 정보부가 이미 포섭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계, 언론계, 학계, 그 다음에 사업계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저들이 이미 포섭을 했습니다. 또한 저들이 중국의 상패를 이용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마약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마약으로 물들게 해서 사회가 무너뜨리고 사회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도 우리나라의 마약을 퍼뜨려서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하려는 계획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동성애라는 성의 도구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제정하는 게 그게 차별화 금지법입니다. 동성애를 마음껏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저들이 먼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또한 민주노총, 종교조 이 세력들 모두 좌파 세력들이며 또한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된 세력들입니다. 운동단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운데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미 저들이 한국 기독교를 점령했습니다. 저들이 이미 가톨릭 예수의 그 세력들이 이미 한국 기독교의 원로들을 이미 점령하고 대형 교회를 점령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이미 저들의 점령돼서 한국 사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회의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 종교회는 하나의 종교를 만든다는 그 목표 아래서 WCC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체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 있는 모든 목회자를 포섭을 해서 WCC에 가입하게 하게 하고 한국 사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힘을 못 씁니다. 저들의 공격에도 아무 손을 못 쓰는 것은 이미 저들에게 포섭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또한 좋은 지도자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난날 유신 헌법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유신 헌법으로 이 나라를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유신 헌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좌파들이 죽기 때문에 유신 헌법을 저들은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는 것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좌파 정치 세력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지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중국 공산당이 깊이 개입하고 중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통해서 데모에
선동의 데모에 내보내서 우리 반정부 시위를 참석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지금 다주택자에게 집을 다 팔게 하는 정책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주택을 대거 구입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택을 다 구입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족을 대거 이 땅에 이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남자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계속 결혼 못하게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여자들을 중국 남자들에게 모두 보내고 또한 이 땅에 대한민국 남자들의 모든 씨를 없애버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국이 지금 여러 소수민족을 통해서 소수민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그들이 한족을 대거 이주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소수민족의 남자들의 결혼하지 못하게끔 지금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저들이 점령되진 않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점령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지만 지금 중국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좌파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지금 중국의 움직임과 이 나라가 중국이 너무 먹으려가는 그런 쾌락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조건 정치적인 성향으로 쫓아가면 결코 썩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설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지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이 나라를 중국에 넘기려 하고 이 나라의 남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깊은 계략과 음모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한국 미래는 정책이 어떻게 편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정책이 바꿔져야 됩니다. 반중 친미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더 깊은 동맹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의 정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좌파들은 친중이지 지금 친중에 가깝습니다. 저들은 친중하는 게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게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좌파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중 친미가 기본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손을 잡고 1대1로의 그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돈독히 관계를 더 다져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동맹 관계를 더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연합해서 미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해체될 때 우리는 그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모든 물질 중에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넘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우리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잘 도와주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거의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연합하는
동맹 관계를 더 한층 높여서 미국과 원 시스템, 투 컨트리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 패권주의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게 된다면 우리는 제2인자로서의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그 보호 아래서 세계 제2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은 미국과 연합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고 미국과 멀어진다면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북한과 편하게 지내면서 뒤로는 국방을 강화시켜 하는 그런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비꼰 것 같던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이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관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 북한만이 우리 적이 아니잖아요. 중국도 우리의 적이고 일본도 우리의 적이고 또한 우리 제7강국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가 그 7강국을 뺏어야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과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기려면 미국과 연합해야 되고 또한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치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인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또한 귀로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서 정말 그 말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만이 우리 좋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더보다 밝은 미래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합시다. 좋은 지도자를 세웁시다.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는 시민혁명이 필요합니다. 저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시민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야지만 이 나라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재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여,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섭시다. 이 좌파 정부를 무너뜨립시다.